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오늘은 같이 관동별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동별곡은 일단 갈래가 가사라는 갈래예요. 가사라는 갈래는 시조랑 비슷한 형식인데 시조가 어떻게 생겼죠? 일단 사음보죠. 사음보가 뭐예요? 네 번으로 끊어 읽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번으로 끊어 읽어요. 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겠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네 번으로 끊어 읽습니다. 근데 세 줄로 끝나잖아요. 시조는. 그런데 가사는 이렇게 세 줄이라는 형식이 없고 길이에 제한이 없는 엄청 긴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연속체라고 합니다. 연속체, 사음보 연속체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뭐 내신에 문제가 나오면 딱 보면 갈래가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쭉 엄청 길어요. 이 길이가 비슷하면서 쭉 긴 문학이 나오면 아, 가사구나, 가사는 사음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가사에는 정격가사라는 게 있고 변격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정격가사, 변격가사는 정격가사는 형식을 잘 지켰다, 격을 잘 지켰다라는 거고 변격가사는 형식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식이란 건 뭐냐면 가사의 맨 마지막 줄이 글자 수가 3, 5, 4, 3으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동별곡 같은 경우를 보면요,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자, 명월이 천산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보이시나요? 명월이 천산만나게 3, 5 이거 지키고 있죠. 안이 비친 데 없다. 3, 5, 4, 3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동별곡은 정격가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보면 이 가사의 형식상 특징은 얘는 정격가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 중에는 뭐 서민들이 쓰는 가사가 있을 수 있고 여자들이 쓰는 가사가 있을 수 있고 양반이 쓰는 가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가사 관동별곡은 양반이 쓴 양반가사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요, 자, 양반가사는 이 사람의 신분으로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이 관동별곡은 강원도 지역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와서 쓴 글을 우리는 기행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기행가사라고도 합니다. 자, 관동별곡은 정격가사, 그리고 양반가사, 기행가사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문학이 뭐 모의고사나 내신에 출제가 되잖아요. 모양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 이렇게 생긴 게 출제가 되면 아,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자, 일단은 대구법이 뭐죠? 대구법은 통사구조가 뭔데요? 문장구조예요. 문장구조를 반복하는 겁니다. 네, 대구법이 기본적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서리법이 뭐예요? 서리법은 물어보는 형식으로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는,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는 걸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법과 서리법이 문제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알았죠? 네,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사가 출제가 돼도 대구법 또는 통사구조를 반복했다,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서리법 사용했다 그래도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팁. 서리법이 나오면요, 자, 영탄적 어조라는 게 있어요. 영탄적 어조 또는 영탄적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탄적 어조나 영탄적 표현이 나타났다 그러면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실제로 고3 모의고사에 어떤 가사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보통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그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1번이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어때요? 맞죠? 2번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어쩌고저쩌고 뭐 정서를 강조한다. 한 4번쯤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뭐 주제를 강조한다. 어때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맞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틀린 거 골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무조건 맞는 말과 무조건 틀리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큰 팁이 됩니다. 자, 다시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어요. 가사가 문제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대구법이나 서리법 또는 영탄적 어조, 영탄적 표현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고전 시가의 거의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가사 문학이 나왔어요. 특히 관동별곡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반어법을 사용하여,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거 무조건 틀립니다. 역설법을 사용하여, 무조건 틀립니다. 네, 관동별곡에서. 그리고 혹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들어봤나요? 공감각적 심상. 이거를 다른 말로 심상, 감각의 전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틀리는 팁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틀리는 예고요. 얘네들은 무조건 맞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어놓는다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관동별곡은 가사이고, 가사 중에서도 형식상 정격 가사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으로 보면 양반 가사이고, 그리고 강원도 지역을 여행한 기행가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동별곡을 시작을 할 건데, 관동별곡이 어떤 배경에서 이 작품이 창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정철이 선조시대의 신하였어요. 근데 당시에 막 당쟁, 막 당파 싸움 이런 게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철, 너 가가지고 3년 정도만 어디 그 고향에 가 있으면 내가 꼭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철이 알았습니다. 이제 밀렸으니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자신의 고향이 어디냐면 전남 창평이라는 곳이에요. 전남 창평이라는 곳에서 3년을 있었어요. 근데 3년을 있었는데 임금이 안 불러주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임금님 너무 그리워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라고 쓴 작품이 바로 사미인곡, 아주 유명한 사미인곡입니다. 임금님 사랑해요 하는 거. 그런데 이걸 써서 보냈는데도 임금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뭘 보냈어요? 사미인곡 2탄. 그게 송미인곡이죠. 그래서 송미인곡을 보냈어요. 송미인곡도 임금님 사랑해요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사미인곡은 너무 사랑해요, 근데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고, 송미인곡은 다 제 잘못입니다. 네, 내가 다 잘못했다.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선조가 오케이, 너 이제 올라와. 그리고 너 이제 강원도 도지사 한번 해볼래? 해서 보내는 게 바로 관동별곡이에요. 지금 이 선조가 강원도 도지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고향에 짱 박혀 있다가 지금 선조가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지사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발령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뻐요. 그죠? 이 기쁨을 나타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작품을 썼구나라는 거를 알고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크게 뽑아봤는데 잘 보이시겠죠? 네.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볼 건데,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지금 첫 번째 줄부터 너무 재미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재밌다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 암시를 걸고 스스로를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래야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해서 강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는 강과 호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자연입니다. 네, 그럼 내가 자연 속에서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워 있었대요. 그러면 얘는 진짜 병이 깊었을까요?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이거는 어떤 병이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 그럼 자연을 사랑해서 병이 됐다라는 사자성어를 2개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줄에서 알아둬야 될 것, 이 병이 깊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 첫 번째, 연하고질. 자, 보세요. 연하는 자연이에요. 고질은 고질병, 병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된다. 2번째, 천석고황. 이 천석고황 연하고질이라는 사자성어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하셨죠? 그죠? 강호의 병이 깊어에 중림에 누웠더니. 그럼 중림이 어디 있었을까요? 얘 아까 어디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의 고향 은거지, 이 사람의 은거지인 전남 창평에 있었다. 이 창평은 아까 다른 말로 이 사람의 고향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은거지라 그랬어요. 은거지. 그럼 얘가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중림에 누워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연은 강과 호수만 있나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호는요. 이 자연이라는 많은 것 중에서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한다. 얘를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줄에서 이 강호는 자연을 대표하는 대유법이 사용된 표현이고,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이거는 연하고질 전석고황,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중림에 누워 있었다고요. 중림도 어디겠어요? 자연이겠죠, 그렇죠? 장평 고향이고 은거지다. 그럼 강호와 중림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자연을 사랑해서, 사실은 아닌데, 그죠? 사실은 임금이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 있었던 건데,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좀 있는 척 했어요. 내가 자연을 사랑해서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셨대요. 관동 800리, 이게 바로 강원도 지역이에요. 강원도 지역에 방면을 맡기셨대요. 방면이 뭐냐면, 내가 아까 도지사라 그랬죠? 도지사를 이 당시에는 관찰사라고 했습니다. 관찰사. 그래서 관찰사의 소임을 맡기시니, 됐죠? 그죠? 관찰사의 소임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졸라 땡큐하다고요. 됐죠? 임금님 땡큐. 그래서 지금 임금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춤은 들이달아 경회 남문 바라보며, 연춤은 들이달려가서 경회 남문 바라보면서, 얘네들은 다 임금이 계시는, 서울에 있는 임금이 계시는 궁궐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디라고요? 서울이에요. 연춤은 달려가서 경회 남문 바라보며 하직 인사를, 그죠? 임금께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있구나. 옥절은 뭐냐면요, 옛날에 그 뭐 암행어사 같은 거는 내가 암행어사라는 징표가 있잖아요. 그 징표가 마패였죠. 근데 이 관찰사 같은 직책은 이렇게 옥으로 만든, 이렇게 네모난 뭐 내가 관찰사다, 관찰사 뭐 정철 뭐 이렇게 써 있는 징표입니다. 관찰사의 이 징표 옥절이 앞에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이었어요. 자, 다시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관동 800리라는 강원도 지역을 방면을 맡기셨다. 관찰사의 소임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연춤은 들이 달려가서 경회 남문 바라보며 하직 인사하고 물러서니 옥절이 앞에 있구나. 그 다음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자, 국사 공부 좀 한 학생들, 역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말을 갈아타는 곳이죠. 그죠? 말 갈아타는 곳이에요. 평구역이라는 곳에서 말을 갈아타고, 여기는 뭐 경기도 양주라는 곳이래요. 양주라는 곳인데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어쨌든 양주라는 곳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들었대요. 근데 이 흑수는 여주라는 곳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서울에 있다가 평구역에서 말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매요? 티약이 여기로다 이랬습니다. 섬강은요, 원주에 있는 섬강이라는 강이 있나 봐요. 원주래요, 원주. 그리고 치약도 이 원주에 있는 치약산이라는 산이래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서울에서 여주랑 양주 갔죠? 그죠? 양주 갔다가 여주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 왔어요? 원주까지 왔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서울에서 원주까지 올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엄청 긴 시간이 걸렸어요. 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가마 같은 걸 타고 가는데 그 짐도 엄청 많을 거고, 부하가 아니라 하인들도 엄청 많이 데리고 가겠죠. 천천히 갑니다. 최소 며칠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를 보면요, 엄청 빨리 온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서울에서 원주까지, 강원도 지역까지 한달음에 온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특징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뭐냐면 생략과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한 거예요. 그죠? 생략과 비약이 뭐예요? 처음과 끝만 남겨놓고 중간은 다 생략하는 거죠. 생략과 비약을 통한 속도감 있는 전개.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속도감 있는 엄청 빠른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얘 아까 기분 어떻다 그랬어요? 완전 신난다 그랬죠. 그죠? 얘 지금 그 전남 창평에 짱 박혀 있다가 임금님이 벼슬을 주니까 완전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관찰사로 임명된, 그죠? 관찰사로 임명된 기쁨을 나타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서사입니다. 서사. 관동별곡은요, 가사는 다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인데, 자,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자, 서사까지 했는데, 서사가 굉장히 짧죠? 그죠? 쉽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던, 여기 무슨 법 있다고요? 강호는 자연을 대유법으로 표현했다. 그죠?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 있었다. 중림도 자연이다. 그리고 병이 깊었다는 것은 천석고황 연하고질. 그 다음에 관동팔백리는 어디라고요? 강원도 지역에 방면을 맡기시니, 관찰사의 소임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임금님 졸라 땡큐합니다. 연춤은 들이 달려가서 경의 남문 바라보며 어디 있었다고요? 서울에서 하직인사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있구나. 옥절은 관찰사의 징표. 그다음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다니, 평구역은 양주 그리고 흑수는 여주 됐죠? 그다음에 섬강은 어디매요? 티약이 여기로다. 어디까지 왔다고요? 원주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다?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관찰사로 임명된 기쁨을 표현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또 무슨 법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섬강은 어디매요? 섬강 어디냐? 물었어요. 치약이 여기야. 지금 이게 섬강 어디냐? 그럼 이 대답이 뜬금없잖아요. 치약이 여기로다. 근데 이거는 원주가 어디냐? 원주가 여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가 묻고 지가 답했죠. 그걸 우리는 자문자답이라 그러죠. 자문자답 또는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문자답, 문답법이 사용됐다. 지금 이 부분이 관동별곡에서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본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사가 시작됩니다. 본사인데, 여기까지가 서사였고, 네, 본사인데, 본사에서는요, 한 줄마다 한 단어씩 포인트를 잡아서 외우셔야 돼요. 자, 볼게요. 소양강 나린 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인고, 소양강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소양강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가요? 소양강의 물은요, 한강으로 갑니다. 한강. 한강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는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잖아요. 그죠? 임금님 사랑해요. 이거예요. 자, 지금 너무나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죠? 네, 이 소양강이라는 물이, 소양강 내린 물이 한강으로 가고, 한강은 서울에 있고, 이 서울에는 임금이 있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걸 우리는 연군지정이라고 합니다. 연군지정. 자, 외우셔야 됩니다. 소양강 나오면 이렇게 연상의 과정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연군지정이에요.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샤. 고신거국, 고신은 외로운 신하라는 뜻인데, 이 외로운 신하 누구겠어요? 정철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정철이고요. 거국은 떠날 거자, 갈 거자에 나라국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나라를 떠났나요? 나라를 떠난 게 아니라 임금 곁을 떠났죠. 고신거국은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발이 하도할샤. 하도할샤는요, 많기도 많구나 이거예요. 많기도 많구나. 근데 이 백발은 흰머리잖아요. 우리가 흰머리가 뭐 할 때 생겨요? 근심 걱정할 때 생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정철은 뭐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했냐면, 내가 임금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했더니 흰머리가 졸라 많아졌다. 그래서 이 백발은요, 근심 걱정을 나타내니까 이거는 우국지정. 우국에서 우는 뭐예요? 근심 걱정하다. 우국지정. 자, 포인트 하나씩 잡아서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 소양강에서 포인트 뭐 잡아야 된다고요? 한강, 서울, 임금.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군지정. 그 다음에 백발은 근심 걱정을 나타내니까 우국지정. 이해되시죠? 그죠?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어서 북간정에 올라갔대요. 북간정 갔네요. 북간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자, 동주는 그 강원도의 철원이라는 지역이에요. 철원에서 밤을 겨우 새어서, 철원 엄청 멀어요. 여기 지금 전방입니다. 전방. 군대 가면 전방이 엄청 추운 곳. 근데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워서 북간정에 올라갔대요. 근데 얘가 뭐가 보일 것 같대요?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어쩌면 보일 것 같도다. 근데 삼각산 어디인지 아세요? 삼각산은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에요. 그러면 삼각산이 진짜 보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럼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 서울에 누가 있다고요? 임금 있다고요. 임금님 너무 보고 싶어요. 무슨 지정? 무슨 지정이죠? 연군지정.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외우셔야 돼요. 소양강 하면 연군지정, 그죠? 백발 하면 근신걱정이니까 우국지정. 그리고 삼각산, 이거는 어디 있다고요? 서울에 있으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연군지정. 자, 외웁시다.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배리로다. 어쩌면 보일 것 같도다. 진짜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죠? 그냥 그립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계속 나옵니다. 궁왕대걸터의 오작이 지적이니, 궁왕대걸터는 궁의 왕입니다. 궁의 왕의 대걸터. 그럼 궁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이걸 쓴 건 조선시대예요. 근데 궁에는 후고구려, 그러니까 고려 전에, 그죠? 왕건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미 죽었어요. 죽고 이 나라 완전 다 망했잖아요. 그럼 궁의 왕의 대걸터 어떤 곳이에요? 다 망했어요. 그죠? 다 망했어요. 쓸쓸해요. 그런데 오작이 지적이니, 오작은 오작교 할 때 까마귀 까치죠. 그죠? 까마귀 까치가 지적이니, 궁의 왕 대걸터의 까마귀 까치가 지적이니. 그러면 이 까마귀 까치가 지적이는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뭔가 좀 우울하고 뭔가 허망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천고흥망, 이렇게 세상이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을 걔네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알고 저러나 모르고 저러나, 이 부분은요, 궁의 왕 대걸터, 궁에 망했어요. 거기서 짹짹짹짹 까마귀 까치가 울어대요. 이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망해서 슬프다, 인생무상을 나타내고요. 인간의 삶이 참 허망하구나.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좀 슬프다라는 사자성어를 다 알고 있죠. 그죠? 나라가 망해서 슬프다. 그러면 맥수지탄,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인생무상, 맥수지탄, 이 두 가지 일단 사자성어는 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이 부분 궁왕대걸터 이렇게 기억해놓고, 궁왕대걸터의 오작이 지적이니 천고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부분을 기억해놓고 이 부분과 유사한 정서를 나타내는 시조를 찾아라, 이런 문제 80% 이상 나옵니다. 네,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럼 그 유사한 정서는 어떻게 고르느냐? 지금 얘가 인생무상하고 나라가 망해서 슬프다 그랬죠. 맥수지탄 그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시조에서 500년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500년 또는 반천년, 반천년이 500년이죠. 그죠? 500년, 반천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고려가 망했다는 내용이에요. 고려가 망했다는 내용의 시조입니다. 그럼 고려 망해서 슬프다, 그래서 인생무상 맥수지탄이에요. 딱 보고 보여요. 정말 보여요. 실제 문제 진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인생무상 맥수지탄 나타내고, 이거를 나타내는 시조를 찾아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 막 나오네요. 네. 그래서 500년 그리고 반천년 이런 말이 들어있는 시조는 무조건입니다. 네, 됐죠? 그다음에 회양 네 이름이 마초와 같을시고 마침 같구나. 회양이라는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광원도에 회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회양이라는 이름이 마침 뭐랑 같냐면 중국에 회양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네, 이 회양이라는 지역이랑 마침 이름이 똑같구나. 네, 근데 이 회양이라는 지역에는 급장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급장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면 누워서도 정치를 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강원도에 있는 회양 지방에 갔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회양이 떠올랐네요. 그러면 이 중국의 급장유라는 사람도 떠올랐겠죠. 그러면 자,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장유 풍채를 고쳐 아니 볼게이고. 그럼 이 급장유 풍채는 모습입니다. 급장유의 모습을 고텨라는 말이 이 관동별곡에 5번 이상 나오는데, 고텨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안 볼 것인가. 자, 그러면 이거는 이 회양이란 지역에서 나도 급장유처럼 좋은 정치 베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급장유 풍채를 고쳐 아니 볼게이고, 이 부분은 나도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겠다. 이거를 우리는 선정에 대한 포부,
또는 애민정신이라고 합니다. 애민정신. 관동별곡에 선정에 대한 포부와 애민정신이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 이렇게 기억해놓고 여기랑 유사한 정서 나타내는 부분 찾아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영중은 가명아니, 내가 다스리는 가명아니, 무사는 사고가 없고.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 사고가 없는 것은 뭐 때문인가요? 내가 정치를 잘해서죠. 그죠? 내가 정치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은 자신의 선정을 과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 사고가 없고 시절이 3월인지 지금은 3월이구나. 됐죠?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자, 화천은 꽃이 핀 시냇가입니다. 그죠? 꽃이 핀 시냇가가 풍악으로 뻗어있다 해서 풍악 외우셔야 됩니다. 이 풍악은 뭐냐면 자, 금강산 있잖아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잘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금강산이 그 계절별로 이름이 다르다고 배웠었어요. 봄의 이름이 금강산이고 여름의 이름이 복례산이고 가을 이름이 풍악산이고 겨울의 이름이 개골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 금강산.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저는 국민학교에서 배웠는데 요즘은 잘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풍악은 금강산의 언제 이름이에요? 가을 이름이에요. 가을 이름. 근데 아까 몇 월이라 그랬어요? 3월이라 그랬죠. 3월인데 금강산의 가을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금강산에는요 단풍이 아주 아름다워요. 가을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네, 가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꽃이 핀 시냇가, 봄에 꽃이 핀 시냇가가 풍악으로 뻗어있다. 그러니까 가을 단풍이 진 그 금강산만큼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봄의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을 금강산의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 문제에 나옵니다. 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복잡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포인트 잡아서 딱딱 외우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흐르는 말인고 소양강 물은 서울에 있는 한강으로 가겠지. 임금에 대한 연군 지정. 그다음에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샤. 백발은 근심 걱정. 그죠? 그래서 무슨 지정? 우국 지정.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워서 북간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일봄이 하면면 베리로다. 근데 동주는 철원인데 삼각산은 어디 있다? 서울에 있다. 서울에 누구 있다? 임금 있다. 그래서 무슨 지정? 연군 지정. 됐죠? 그 다음에 궁왕대궐터의 오작이 지적이니 궁의 왕, 이미 망한 왕의 대궐터에 까마귀까치가 지적이니 천고홍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는 인생무상 맥수지탄. 요거에 해당하는 시조를 찾아라. 500년 나오면 무조건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회양 네 이름이 마초와 같을 시고. 회양이란 지역의 이름이 마침 같구나. 뭐랑? 중국에 있는 회양과. 급장유 풍채를 고쳐하니 볼게이고. 이거는 나도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겠다. 선정에 대한 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영중이 무사하고 가명 아니 사고가 없고. 이거는 뭐 때문이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죠? 자신의 선정을 과시하는 부분. 시절이 3월인데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네, 그래서 이 봄에 꽃핀 시냇가가 마치 뭐처럼 가을의 금강산만큼 아름답다. 됐죠? 지금 이제 한장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길게 찍고 싶은데 이게 제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서 용량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찍고 다음 파일에서 그 다음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